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키노트 강의라고 해서요. 프리젠테이션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강의 제목은 4시간 만에 말문이 열리는 강의입니다. 4시간 만에 말문이 열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네, 안 믿죠. 근데 이 말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4시간 후에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4시간 후에 거짓말인지 아닌지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진실이다. 그러면 이 4시간은 언제냐? 이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말이 나오네?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 자, 머릿속에 생각하셨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의 대답들은 기초가 없어서. 왜 영어 못해요? 영문법을 몰라요. 단어를 제가 좀 많이 못 외웠어요. 외우는 능력이 떨어지네요. 아직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에 뭐 있나요? 생각하고 있는 게? 일상씨? 영문법을 몰라서. 영문법을 몰라서. 민아 씨는? 외국에 다녀오지 않아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영문법을 몰라서 기초가 없어서 그런데 그럼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문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면 쉬워야 되는데 영어 영문학과 대학원에서도 영문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쉬운 거라면 대학원에서는 적어도 안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였다. 그러니까 계속 영문법만 공부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다녀오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 친구 중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1년 갔다 왔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1년 동안 외국 어학연수 갔다 왔으니 너무 많이 들어왔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1년 갖고 되겠어. 한 3년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미국에서 뭐 했니? 그랬더니 나 미국에서 CNN 봤어. 하루 종일. 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 케이블 TV에도 CNN은 나오는데. 그죠? 한국에서 지나가는 외국이나 미국에서 지나가는 외국인 서로 대화 나누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돈이 많은 친구라 또 미국 외국에 갔다 왔어요. 한 3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3년 이상 있었으니까 이제 영어 많이 늘었겠다. 야, 3년 갖고 되겠냐? 한 10년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해보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LA 한인타운 같은데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서바이벌 잉글리시밖에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 그걸 보면 외국에 가도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얘기입니다.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둘째입니다. 자, 난 이렇게 안 해. 자, 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아기들은 무슨 기초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그리고 무슨 국문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단어 외우기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 외우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집중력이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죠. 이런 아기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만 3세가 되면 신기하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니 어때요? 우리가 한 방법들은 아기가 언어를 습득한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정반대의 방법을 썼으니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강의는 아기처럼 배우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고 하면 아기처럼. 아기가 엄마한테 모국어 배우듯이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엄마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르친, 저절로 습득한 그런 어떠한 어법이 있다면 그 어법이 성인 남녀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니겠죠. 만약에 이해하기 복잡하다고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강의는 필기할 것도 없어요. 왜요? 아기가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를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죠. 예. 적어도 어때요? 지금 한국어 구사하는 정도의 영어는 구사할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저한테 듣겠죠. 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영어 공부를 그러면 안 했냐?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몇 년간요?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입니다. 국정교육으로만 10년이에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예요? 아니지요. 5살, 3살, 뭐 응애하고 태어나고 뱃속에서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한테 저 4시간 후에 영어 말문이 트이실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지요. 네. 10년 넘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누가 믿습니까? 그건 제발 믿어달라는 얘기죠.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반대였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니 영어는 될 것이다. 제발 믿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자, 당신이 해봤던 방법은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법들이죠. 학교, 보습학원, 어학원, 학습지, 과외, 조기유학, 뭐 여기에 좀 인터넷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 몇 가지 해보셨어요? 2가지? 아, 3가지. 3가지. 네. 학교는 하셨을 거고, 어학원이나 뭐 학습지, 뭐 이런 거 하셨겠죠? 네, 2가지. 네. 근데 그걸 해보신 분들 어때요? 안 했을 때는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시작한 거죠. 하고 나서는 아닌가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기존 영어 학습법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나와요. 다음 영문장을 해석해 주세요. I am happy.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예, 이런 뜻이죠. 나는 행복해. 그런데 이 아주 세 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을 영어 단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학교에 배운 방식대로 I는 나는, M은 이다, happy 행복한, 나는 이다 행복한. 어때요? 순서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 단순한 이 문장도.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Seoul.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나는 서울로 가고 있어. 자, 해석은 쉽게 하십니다. 이거 단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I, 나는. am, 이다. going, 가고 있는. to, 로. 서울은 서울. 나는 이다, 가고 있는 로, 서울. 어때요? 순서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한국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언어인데, 익숙한 한국어를 영어 어순대로 나열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보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를 영어 어순대로 나열하는 게 과연 쉽겠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아기는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을 할까? 미국 아이들은. 네? 미국 사람들은. 나는 이다 가고 있는 로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아니고요. 자, 우리들이 익숙하게 외워져서 아는 문장들이에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Johnny Kim. Johnny Kim은 제 잉글리시 닉네임입니다. How are you?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다 알아요. 그러나 단어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되죠. 예. 다른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강의를 끝나면 단어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영어 단어 순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어 단어 순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순서가 다르다? 네? 한국어랑 한국어에 생각하는 거 다르다? 예,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예, 이거 아닐까요? 미국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든. 그쵸? 어떤 언어든 말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순서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는 영어 단어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어때요? 미국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다. 제 강의가 가치 있는 강의냐 또는 제 강의가 진짜냐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 단어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렇다고 하면 진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강의가 그 강의를 들어도 여전히 순서대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한 이 강의를 통해서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자, 거꾸로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죠. 통째로 외우기. 예. 통문장. 이 통문장 영어죠. 이게 예.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단어인 양, 하나의 외래어인 양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 왜요? 단어 순서대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단어의 묶음을 하나의 단어처럼 인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How are you 하면 I'm fine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암기 영어의 문제점이 뭘까요?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대응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질문이에요.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암기 영어의 문제점은 못 외운다는 거. 예? 못 외운다는 그렇죠. 예,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만 영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암기력이 약하다면, 뛰어나지 않다면, 반복을 해야 된다. 예. 한국에서는요, 영어 잘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에선 바보도 영어를 말을 잘하는데. 왜 그래요? 어려운 방법으로 하니까. 암기 영어 하니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방식대로 순서대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예, 좋은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죠.
언어적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어때요? 영문과 교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많이 외우면 저절로 되는데 네.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머리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못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드립다 문장만 많이 외우면 단어만 많이 외우면 저절로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초등학교는 800단어, 중등학교는 뭐 2430단어, 고등학교는 6000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안 하십니다. 없지요? 외워 이거잖아요. 깜지에 쓰고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그죠? 예, 그래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악의는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암기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당신은 국어를 외워서 말을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 국어를 외워서 말을 하는가? 오늘 저를 만나기 이전에 저하고 사용할 말들을 아침에 열심히 외워서 오셨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어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느낌의 흐름을 느낌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 예, 음성으로 바꾸는 거다. 느낌의 흐름을 음성으로 바꾸는 거다. 동의하시나요? 네. 예.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한국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끼는데 그냥 입에 달려서 나와요. 그렇죠? 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의 그 느낌, 그걸 음성으로 말하는 게 언어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언어라는 것이 느낌의 흐름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라면 뭘까요? 머릿속에 있는 느낌의 흐름이 미국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죠?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예, 이거죠. 네. 지금까지 기억해야 될 건 딱 이거예요. 뭐 쓰고 말 것도 없죠.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말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알아요? 아니요.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배수학 씨? 몰라요. 유나 씨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절로 되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국말은 잘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네. 필리핀 사람이 왔어요. 저기요, 한국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잘 몰라요. 자, 어떤 사람한테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처럼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꾸준히 반복해서. 네? 열심히 꾸준히 반복해서. 모르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아기가 열심히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를 했어요, 모국어를. 그럴 리가 없죠. 되는 방법은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은요,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기초도 모르는 아기가 3년 만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은요,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방법이니까. 자, 되는 방법 배우고 계십니다. 자,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가요, 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한국어는. 여기 이쁜 여성분이 하나 계시고 한 분 계시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거울이 없다고 하면 이분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꼬리 박거나. 그렇죠. 한국어만 아는 사람은요, 다른 언어도 죄다 우리가 한국어 말하듯이 생각하듯이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말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국말 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영어에서 누나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죠? 시스터. 네, 시스터가 누나일까요? 이름. 네? 이름. 봐봐요. 한국말의 누나는 남자가 손이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시스터에는 그런 개념이 아, 여자. 전혀 없죠. 영어의 누나에 해당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쓸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스터가 누나라고 생각했었죠? 또는 여동생이라고 생각했었죠? 또는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여자 형제만 생각하면서 시스터를 불렀어요. 우리는 그걸 놓고서 어떨 때는 누나라고 해석하고 어떨 때는 여동생으로 해석하고 어쩔 때는 언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단어도 그렇고 그 단어를 나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거울 효과란 뭐냐면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지만 한국말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은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저절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미국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모릅니다. 물론 영어는 잘해요. 그러나 말하는 방법은 몰라요.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뭘 꼽겠어요?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상씨.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행복한 사람. 미나 씨는? 건강? 사실은 공기예요. 공기 없으면 5분 후에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거 제일 중요한 어법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요. 왜요? 당연하니까. 미나 씨 저기 한타 잘 쳐요? 네? 한타 잘 쳐요? 한글 타자? 조금요. 몇 타 정도 쳐요? 300타? 300타? 네, 350타? 안 보고 쳐요? 네. 자판 안 보고 치죠? 네. 티그시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의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나 트치라 보면 뭐 광속도로 치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잃어버린 자판에 대한 강의예요. 자판을 주고서 그 자판에 기억이 어디 있는지, 니은이 어디 있는지, 디귿이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준다면 그걸 익히기가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자판 글씨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타자 연습 프로그램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자판을 안 보고 느낌으로 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체득되고 나면, 이 내용이 체득되고 나면 더 이상 원어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게 돼요. 마치 한글 자판 치듯이. 기대되네요. 예. 자, 영문 자판 잘 치세요? 조금. 조금 치죠? 안 보고 칠 수 있죠? 아니요. 안 보고는 못 쳐요? 네. 예. 저는 안 보고도 쳐요. 어때요, 일상 씨는? 잠복은 칩니다. 안 보고 쳐요? 예. 자, 다 한글 자판 그 위치에 똑같이 영문 자판을 치는데 두 개가 헷갈려요? 전혀 안 헷갈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가 하나지만
영어 말하고 한국어 말하고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삼성 휴대폰은 천지인 한글이죠. 다른 건 또 안 그렇고요. 똑같은 키패드 놓고 치는데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네. 안 헷갈려요. 음. 둘 다 칠 수 있어요. 그죠? 칠수 예. 있어요. 네. 둘 다 칠 수 있어요. 안 헷갈려요. 물론 한쪽을 더 잘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헷갈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국어, 영어 둘 다 할 수 있지만 한쪽에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건 헷갈리지 않고 두 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만 안다면. 그러니까 이게 천지인 한글인지 천지인 한글이 아닌지만 안다고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천지인 한글처럼 한번 눌러봤다가 아니면 또 그냥 일반으로 눌러봤다.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눌러봤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헤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 근데 그걸 오늘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순수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의 어순이 있는가? 한국어의 어순이 있어요, 없어요, 민호 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 씨는? 있죠. 있지요. 네.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 중 뜻이 다른 하나를 고르십시오. 1번 나는 빵을 먹었어. 2번 빵을 나는 먹었어. 3번 먹었어 나는 빵을. 4번 나를 빵은 먹었어. 자, 1, 2, 3, 4번 중에 의미가 다른 하나를 한번 고르셔 보면 어떻습니까? 4번. 4번이죠. 4번하고 1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단어의 순서가 바뀌었나요? 아니, 안 바뀌었죠? 그럼 뭐만 바뀌었나요? 조상. 예. 똑똑하시네요. 조사만 바뀌었습니다. 자, 어순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순수한 의미.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의사 전달이라고 볼 때 의사가 동일한 게 전달이 되었다고 본다면 어순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어의 어순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습니다. 한국어엔 뭐만 중요하다 그러면? 조사만 중요하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한국말에는요, 명사, 조사.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와 비슷한 어간, 어미. 어미. 그게 다예요. 필리핀 사람이 아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반복해서 꾸준히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조사와 어미 쓰임새만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낸 방법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5년, 10년을 살았는데도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못할까? 듣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되고, 읽기는 되는데 쓰기가 안 돼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네. 아, 이 사람들이 한국어 되게 만들면 그 방법이 바로 한국 사람이 영어 되게 만드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테 한동안, 몇 년 동안, 5년 동안, 예?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로, 물론 영어로.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해요. 예, 잘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영어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이건 수많은 임상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네, 임상 실험 다 해봤어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보도 말문 트이는 영어 학습법입니다. 네, 바보도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에선 바보도 되잖아요. 바보도 돼야 되는 겁니다. 천재만 되는 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천재라서 된 거죠. 학습법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자, 순수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에 어순이 있는가? 없다라고. 예, 없습니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어색함은 있어요. 단어 순서를 바꿔서. 그러나 의미의 차이를 전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잘했지만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학교에서 세뇌 교육 시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다면
10년 넘게 배운 잘하겠지. 한국 사람들은 죄다 영어로 말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문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꾸준히 반복해 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안 믿어요. 왜요? 유명하고 고명하신 영문학 박사님께서 만드신 것들인데 그분들이 지지하시는 것들인데 그분들이 나보다 못나서 이런 걸 가르치게끔 하겠느냐는 거죠. 네. 그러나 한번 현실을 보자는 거죠.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대단한 수재죠. 대한민국 대단한 수재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공부를 게을르게 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취직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네, 영작. 영작을 잘하는데 영작이라고 썼겠어요? 네. 그분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암기력이 떨어지나요? 이해력이 떨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수능 영어 만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어를 하는데 제일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하셨죠? 한국어에서 조사. 제일 중요한 거? 조사어미요. 예, 조사, 어미. 근데 이거는 이제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조사나 어미나 똑같은 거예요. 뒤에 붙는 말로 똑같은 겁니다. 그죠? 앞부분은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뒷부분은 그 의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역할을 정해주는 부분. 이게 되는 거죠. 주격 조사 붙으면 주어의 역할. 목적격 조사를 붙으면 목적어의 역할.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학생들한테 주번 안장 달아주면 주번이 되듯이. 그죠?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딱딱딱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다. 이게 바로 한국식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야. 한국말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한테 한국어 배우신 거예요, 방금 전에. 한국말 잘하시지만. 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영어, 독어, 중국어. 군이 있고요. 한국어, 일어, 군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자, 영어, 독어, 중국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고 한국어, 일어는 조사가 있는 언어다. 는 얘기입니다. 자, 조사 없는 언어의 특징은 어순이 중요합니다. 조사 있는 언어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러면?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군의 특징들은 어때요? 어순이 중요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노력에도 영어를 잘합니다. 반면에 어순이 중요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노력해도 잘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것 같죠? 실제로 이런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영어 시험은 더 잘 봐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요,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냐면, 미국의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뭐, 흑인들이 100m 달리기 잘하고 농구 잘하잖아요. 당연히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양인, 특히나 한국인 보면 머리 수제, 뛰어난 사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요. 민족적 특징이죠. 그런 우수한 민족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 그것도 국정교육으로만 10년을 배우는데,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대부분의 국민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런 나라들보다도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이민자 대상으로 본 시험이에요. 뭐 저기 토플 시험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평균 수치를 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고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돼도 10년을 배웠는데 그런 사람들 평균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수준도 훨씬 못하고 그런데도 이것은 뭐 학습법이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순전히 예, 언어적 차이가 많냐 적으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영어하고 많이 틀리다. 예,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때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하는 데는? 잘하죠.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서 시작해도 한 6개월 정도면은 회화는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영어는 그래요?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아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네. 안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안 되는지 알죠? 예, 안 해보신 분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두 종류의 언어군이 상대방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착각을 하는지를 적어봤습니다. 조사 없는 언어인 영어, 독어, 중국어, 어순이 중요한 언어죠. 이 언어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blank 이 무엇? 아, 그렇죠. 한국어의 어순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 예, 언젠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인은 저기 필리핀에서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된, 제가 한국어 가르친 친구인데, 어느 날 제인, 밥 먹었어? 어? 제인, 점심 먹었어? 이거 하고, 먹었어? 제인? 점심? 이거 하고 의미가 같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영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I eat bread. 나는 빵을 먹었어. I eat bread.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먹었어 빵을 해도 의미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어때요? bread, eat, I. 완전히 의미가 틀리죠. 네. 자, 그래서 한국어에도 어순이 있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언젠간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꾸준히 반복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언젠간 찾지 못하죠. 네,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에 뭐가 뭐다. 전치사를 조사로. 전치사를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전치사는 뭐죠? 앞전자에 둘치자에 말사자예요. 앞에 두는 말이고 조사는 뭐죠? 명사 뒤에 두는 말이에요. 영어의 팔품사에 조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치사는 전치사지 조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이 문장 at 10 o'clock 에 10시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예, at을 에로 번역하죠? 네. 말은 조사가 아니고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조사만 예, 조사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만. 학교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 가르치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가르치면은 많이 배우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직독직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거꾸로 가면서 직독직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잡이요, 왼손잡이 일상시. 오른손잡이. 왼손으로 한글 잘 써요? 못 써요. 한글을 몰라서 못 써요? 아닙니다. 아니죠. 쓸 줄 몰랐어요. 예. 오른손으로만 써봤으니까 오른손으로만 잘 쓰는 거예요. 미나 씨도 마찬가지죠. 네. 예.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예, 그 문장의 뜻이 뭔지 안다고 해서,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른손으로 한글 쓰기, 펜글씨 연습을 열심히 언젠가 하면,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다를 바가 없죠. 네. 예. 해석을 하면서 전치사
at을 at라고 계속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전치사가 아니고 조사로 인식하는 거고 조사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단코 미국 사람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동의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영어의 어수는 무엇인가? 영어의 어수는 무엇인가? 자, 이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어의 어수는 이건가요? 문장 음식? 아니죠? 네. 이거였으면 다 말 잘했어야 되죠? 네, 아닙니다. 그죠? 문장의 음식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죠? SV, OC 뭐 이런 거. 예. 동사가 완전 자동사냐, 불완전 자동사냐, 완전 타동사냐, 불완전 타동사냐, 수요 동사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하죠. 근데 그걸 다 아는데도 웬만한 영어 소설책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막 꼬여요. 예, 아닌 거죠? 예,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은 어순입니다. 그냥 그 고명하신 영문법 학자님들이 연구하신 거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 네. 말을 할 때에는 살짝 이렇게 뒤로 두시고 이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이게 막 한국말로는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말이라는 게요. 왜 합니까? 설명하려고요. 그렇죠.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한 그 말까지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닐 경우에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은 어떤 말이겠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한 말을 설명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방금 전에 한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할까요? 설명하는 거. 당연히 설명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마치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그쵸? 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거의 못하는 그런 민족인데 미국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한 게 이게 다예요. 지금 뭐 1시간 남짓 한 것 같은데요. 1시간가량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고 어순이 뭐다?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필기할 게 뭐 있어요? 없죠? 네. 네. 아기가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너무 밋밋한가요?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란 자, ha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had는 소유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먹었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몸 안에 넣으면 소유한 거고 그게 결국 먹는 거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had, 먹었어를 설명하는 말이 뭐겠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었는지 또 될 수 있고 왜 먹었는지 또 될 수 있고 어디서 먹었는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먹었는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돼요. 네. 다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뭘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먹었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은 것이 점심이라고 하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I had lunch. 나는 어쨌다고? 먹었다고 had. 뭘 먹은지 설명하고 싶어요? 점심을 말이에요. 기존의 방법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갑니다. 나는 점심을 먹었어. 그죠? 근데 지금 방법은 뭐예요? 순차적으로 내가 어쨌다고? 먹었다고. 뭘 먹었는데? 점심을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덧붙여 설명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덧붙인 거니까. 예를 들어 had lunch를 빼봅시다. Who had lunch? I.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실제로 쓰고도 있어요. It's I. 이렇게 쓰고 있어요. I.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Unknown. I had. Did you have lunch? Yes, I had. 돼요. I had만 해도 돼요.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I had. 됩니다. 네. What did you have at noon? I had lunch. 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여 설명한 거예요. I를 뭐가요? had가. had를 뭐가요? lunch가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해. 그럼 뭐가 나올까요? 누구를? 예. 뭐를 뭘 사랑하는지. 어떻게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뭐 이런 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중에 쉽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설명한다고 보면. 자, mom, 엄마를. 그러면, I love mom. 나는 어쨌다고?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뭘 사랑해요? 엄마를 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영어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도마뱀 잡아본 적 있어요? 네. 꼬리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떼고 도망가죠. 예. 도마뱀 꼬리가요, 분리형이에요. 딱 잡으면 뚝 떨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런 것처럼 영어는요, 꼬리 자르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없지요.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뭐, 문법학자들이 교착어라서 그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영어는 어때요? 처음부터 얘기하죠? I love. 나 사랑해. 자, 대상을 알고 싶어요? 멈추고 설명하는 겁니다. Mom, you, my friend, Jane.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쳤어. hit. 쳤어.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무엇을? 예, 뭘 쳤는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쳤는지, 어떻게 쳤는지 써도 돼요. 언제 쳤는지, 밤에 쳤는지, 낮에 쳤는지, 아침에 쳤는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뭘 쳤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뭘 쳤냐면 공을 쳤어요. A ball, 어떤 공, a ball. I hit a ball. 나는 어쨌다고 쳤는데 뭘 쳤어요? A ball, 어떤 공을 말이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공을 찼어. 나는 공을 찼어를 한국어로 영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어로 영어 어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방금 전에 덧붙이기 방식으로. 일상씨. 한국어를 한국어로 영어 어순대로 나열해 보세요. 나는 공을 찼어. 나 나는 공을 찼어. 나는 찼어. 공을 말이야. 이렇게. 네. 나는 찼는데 공을 공을 찼어. 말이야. 공을 말이야. 네? 그럼 영어로 그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한국말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영어 I 찼어. 킥 에? kicked. 그죠? 네. 과거니까 kicked. 한국어로. 공? 공을 말이야. 어. 볼이 아니라 풋볼. 음. 그쵸? 예. 예, 풋볼을 몰랐던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요? 느낌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왜 왼손으로 글씨를 못 써요? 안 써봤으니까. 왜 풋볼을 왜 몰라요? 해석만 했으니까.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쪽에 있던 영어 단어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는 왼쪽 두뇌를 사용하죠. 이쪽에 단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기는 이쪽에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감상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I kicked a football.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야구공 바로 찼다면 I kicked a ball 해도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있어.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올까요? 있어 다음엔 is, 있어. 뭐가? 일 것 같죠? 근데 아니다는 얘기죠. 왜? 앞에 주어에 she is, he is 뭐가 있는지 이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서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표현했는데 왜 그걸 또 설명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있어 다음엔 뭐가 올까요? 이겁니다. 어떤 상태로 있는지.
어떤 상태?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많이 틀려요. 상태가 뭡니까? 있는 거 그대로. 상태는 모양상 성질태죠.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움직임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빨간, 파란, 노란 이거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걸 상태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 유무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봐봐요. 내가 뛰면 I run 하죠. I run.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움직이는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상태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러니 존재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상태를 뭐하러 논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나는 뛰어, 나는 먹어, 나는 키가 커, 나는 커, 나는 뭐 뚱뚱해. 상태나 동작이 똑같아요. 영어는 어때요? 나는 뛰어, I run. 나는 먹어, I eat. 그런데 나는 날씬해, I am thin.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해, I am happy. I am happy. 존재하고 나서 상태를 설명합니다. 예,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is 있어요. 어떤 상태를 씁니까? 아름다운 상태. 그래서 beautiful. She is beautiful. 그녀는 있는데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상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컵이 있죠. 컵이 있는데 하얀색이에요. 그죠? 자, 컵이 하얀색이야? 한국어로 영어 순대로 얘기해 보세요, 미나 씨가. 컵은 이다 하얀색. 이다가 아니라 있는데, 존재하는데. 있는데. 있는데 하얀색인 상태야. 네. 얘기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어로 그러면 컵은 컵 the cup, 눈에 보이는 컵. 네. 내가 아는 컵. 컵이니까 the cup. 있는데 is is 하얀색인 상태야. white. white. 하얀색인 상태인데 딱 보니까 장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고 싶은데 표면에 있는 장소예요. on. 어디 표면에 있는 장소인가 봤더니 테이블이에요. 그거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보이는 테이블이니까 table. 그럼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컵이 지금 이게 있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영어로 얘기해 보면 The cup cup is is white. white under the desk. under the table. table. 오늘 외우고 하고 오셨어요? 아니 그렇지. 아니죠. 근데 말할 수가 있죠? 예. 외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재밌지요? 예, 재밌습니다. 자, 여기 꽃이 있어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많은 꽃들이 있는데 어때요? 멋집니다. 그죠? 이거를 한국말로 영어 순대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꽃이 멋집니다. 많은 꽃들이 있는데 멋지다. 예, 아름다운 상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영어로 바꿔볼까요? 일상 씨? The flower is beautiful. 많은 꽃. Many Many flowers flowers 있죠? are beautiful. 예, 이렇게 되는 The many flowers are beautiful. 근데 주변을 봤더니 이 방이에요. 안쪽인 장소죠. 안쪽인 장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은 in이에요. 어디 안쪽인 장소예요? 이 방. The room이죠. 그럼 그대로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The many flowers are in the room. beautiful. Beautiful in the room. 한국말이 개입이 됐나요, 머릿속에서? 아니요. 아니죠. 외운 적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말해 보신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 am, 나는 있어. 어떤 상태로 있는지죠. 자, 그러면 행복한 상태라 그러면 happy, 난 있는데 행복한 상태야. 아까 서두에서 어땠어요? 나는 이다 행복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순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미지로 또는 느낌으로 느끼는 게 중요할까요? 느끼는 게. 네,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로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제 강의 듣고 나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한국어로 바꿔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꾸는 거 아닙니다. 네. 순서대로 덧붙여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를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있어. 그 다음엔 뭐가 오죠?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죠? 예. 자, 그래서 going 하면 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것도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아니에요. 가고 있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장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장소는 움직일 장소인가요? 아니면은 정지해 있는 장소인가요? 정제. 정지해 있는 장소예요? 가는데? 아, 아니요. 갈 장소죠? 네. 움직이는 장소죠? 움직일 장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은? 예, to입니다. to. 그리고 어디로 움직일지 뒤에서 덧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 자, 서울이면 서울. 자, I am going to 서울. 나는 있어. 어떤 상태로 있어? 가고 있는 상태로. 갈 장소를 얘기해 볼게. 서울이야. 이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줄이죠. 진리지요. 왜?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빠는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뭘까요? 어떤 상태로 있냐? 예, 그쵸. 일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working. working. 장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일하고 있는 상태인지 장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이동할 장소인가요? 머무르는 장소인가요? 머무르는. 머무르는 장소죠? 네. 이때 as를 쓰는 겁니다. 예. 어딘지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해야 되죠? 애플 회사라면 애플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순서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자, I have. 나는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말은 뭘까요? 무엇을? 뭘 가졌는지. 그죠? 이제 뭘 가졌냐면요. 결혼 반지. 예, 결혼 반지를 가졌다고 합시다. 결혼 반지는 듣는 사람이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The ring. A ring이 아니라 the ring이에요. The wedding ring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ring 합니다. 자, 그래서 장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장소는 이동할 장소인가요? 머물러 있는 장소인가요? 머물러 있는 장소. 그렇죠. 반지가 막 이동할 수는 없어요. 예, 살아서 움직일 수 없죠. 예, 그래서 on입니다. on. 붙어 있는 거지 딱 뭐 손가락을 파고 집어넣는 사람 없지요. 예, 붙어 있는 장소 on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인가요? 네 번째 손가락인가요? 약지는? 약재끼죠? 네. 두 번째. 네?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요? 1, 2. 아, 끝에서부터? 네. 참 재밌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자, 이 네 개의 손가락은 줄을 섰어요. 그죠? 그러나 얘는 아웃사이더예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셉니다.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약지는 the third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 the third finger.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반지를 약지에 꼈다라는 얘기, 결혼 반지 약지에 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상실? 네. I have the ring on the third finger. 예, 외운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미나 씨 한번 해볼까요? I have the ring on the third finger. 예, 아주 잘했습니다. 외운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근데 할 수 있죠? 네. 예,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언어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고작 500단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단어는 몇 단어냐면 잘 아시죠? 800. 800단어예요. 800단어 안에는
요일명이 안 들어가고요. 날씨 안 들어갑니다. 숫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대략 1000단어 정도 돼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2배 정도를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워요. 그러니 중학교에서는 영어는 영어로만 수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망하지요. 망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일상 씨하고 미나 씨가 영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어휘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왼손으로 한글을 못 쓰는 것은 한글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쓸 줄 몰라. 예, 쓴 연습을 안 했을 뿐인 거죠. 지금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간만 연습을 해도 막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영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4시간 만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미 1000단어를 익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가졌어. 자, 요번에는 뭘 가졌냐면요. 통증을 가졌습니다. 이 통증은 상대방이 겪어본 통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a pain 했습니다. the pain 안 하고 겪어봤다면 the pain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말해볼까? 움직일 장소인가요? 아니면 머물러 있는 장소인가요?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on을 썼습니다. 근데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되죠? The red. 왜 다리인가요? legs 해야 되죠? 네, legs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리인지 알 수 있죠? 내가 다리가 아파 그러면 무슨 다리겠어요? 말하는 사람 다리겠죠? 그러니까 the legs 또는 my legs 할 수도 있어요. 근데 the legs 합니다. 자, 나는 다리가 아파. 일상씨. 다리가 아파. I had a pain I have a pain on the legs. legs. Okay, right. legs. Good. Exactly. 네. 어때요? 그럼 미나 씨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다리가 아파. I have a pain Mm-hmm. on the legs. Great. 네. 예. 배운 적 없죠? 네. 예, 지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머리가 아파. 그럼 어떻게 될까요? leg 대신에 예,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네. 얘기해 I 보세요. had a pain. I have a pain. I have a pain 예. on my head. Right. Good. 뒷골이 뒤통수가 아파. 그럼 어떻게 될까요? back pain. 뒤통수 아파요? 예. I have I have a pain on my back head. great 네. on the back head. the back head. 네. 네.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팔이 아파. I have a pain. 팔. on the Under arms. arms. 오른팔이 아파? on the Right. right arm. arm. 앞부분이면 on the forear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쓸 수가 있죠.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아파. 미나 씨, 눈이 아파. I have a pain in the eyes. 맞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on the eyes. on the eyes. 네, in을 쓸 수도 있어요. 네, look in my eye 할 수 있죠. 눈 안을 들여다봐. 또는 look at me 할 수도 있고 look into my eyes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치사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 뭘 써야 되는지 예, 쓸 수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뿐인 거죠. 예. 어때요? 지금 외우지 않은 말들을 막 술술술 하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요. 자, 나는 있어. I am.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죠? 상태. 그렇죠. 이제 쭉쭉 나오시네요. 어떤 상태인지. 가고 있는 상태예요. going. 자, 장소를 말해볼까? 이동할 장소죠. 뭘 써야 되죠? to. 그 다음에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아빠는 있어. 뭘 생각합니까? 상태. 일하고 있는 상태면 working.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동할 장소가 아니죠? at. 그 다음에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빠는 삼성에서 일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졌어요. 뭘 가졌습니까? 반지를 가졌어요. the ring. 그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동할 장소인가요? 아니죠. 고정된 장소입니다. 접촉 장소입니다. on. 세 번째 손가락이죠. the third finge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날 가졌습니다. 뭘 가졌냐면 이번엔 통증입니다. a pain.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동할 장소가 아니죠. 고정된 장소입니다. on. 그 다음에 다리입니다. the le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일상씨. 나는 서울로 가고 있어. 영어로. I'm going to the Seoul. I'm going to Seoul. Great. 다음. 아빠는 삼성회사에서 일하고 계셔. 미나씨. My dad is working at Samsung. 예, 아마 팍팍 튀어나오시네요. 외웠어요? 안 외우셨죠? 아까 막 외우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죠. 저절로 되죠? 영어 단어나 문장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워지는 겁니다.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외운 것은 어때요? 오늘 10단어 외우면 잠자기 전에 8단어 잊어버리죠. 내일 아침에 나머지 하나 잊어버리고요. 2단어 중에 하나 잊어버리고 한 달 후에는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10년을 해도 힘들다는 거죠. 힘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이제 뒤지부진하게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잘하시니까. 나는 약재에 그 반지를 꼈어. 일성씨. I have. I have the ring on the third finger. 예. 지금 방금 전에 전혀 외우지 않고 그냥 얘기하신 거죠? 네. 예. 외운 건지 외우지 않은 건지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머릿속에 사고방식하고 영어 단어가 동시에 싱크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시죠? 자, 그렇습니다. 답은 I have the ring on the third finger.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다리에 통증이 있어. 미나씨? I have a pain on the legs. Great. 잘하셨어요. 두렵지가 않으시죠? 말하는데 영작하는데 두렵지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운 적이 없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그게 바로 영어의 어순이다. 여기까지 1강입니다.